간호법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개탄한다! 간호법의 독선 추진 우리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희연입니다. 먼저 오늘 출범식 참석을 위해 모여주신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 대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범식은 13개 단체의 단합 및 연대 강화를 통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총력투쟁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대표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임위원장 단체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각 단체명으로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이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동상임위원장이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동상임위원장이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연대사를 전해주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광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금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상금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100여 명이 넘게 각 13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수 회장님께 개회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오늘 여기 와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대표자 및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님,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님,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금부회장님,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님,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님,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님, 그리고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의 임원,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멀리 인천에서 우리 간호법 저지에서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 직접 참석해 주신 우리 공동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이광래 인천광역시 의사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3개 단체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그간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행동과 걸기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앞으로도 간호법 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유대와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부터 간호법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4월 19일 특정 직역만을 위한 불합리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10개 단체 걸기대회, 5월 23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자원봉사협회 공동 걸기대회를 개최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부단히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해온 것처럼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천향적이고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인들은 항상 원팀으로 일해야 합니다. 간호사 직역만이 코로나19 방역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투에서 어느 누구도 구슬땀을 흘리지 않은 보건의료 종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하나입니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과 피폭의 위험에 있는 우리 방사선사 선생님들, 요양시설 집단 감염 위험 속에서 격리 상태에서 헌신 나오고 계시는 노인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급속도로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산세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검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환자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며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모든 보건의료 직역 종사자분들이 계십니다. 원팀으로 일하는 의료 현장에서 과연 보건의료 타 직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원팀이자 서로 돕는 동료이기에 함께 상생하는 법과 팀워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적극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 13개 단체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함께 일한 간호사 동료들의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했지만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간호법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간호법은 곧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지만 과연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기 앞서 단 한 번이라도 기존 의료법 등 관계법령 개선을 위한 통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간호법만이 간호처우 개선의 해답이라면 의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타 보건의료의 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 직역을 위한 별도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까?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 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질서이자 성숙한 선진사회의 근간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금이라도 준수하여 원점에서부터 13개 보건의료 연대와 함께 보건의료 전체 직역을 위한 법안 논의를 새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건의료 교회 종사자 여러분, 우리 보건의료 연대는 처음 8개 단체에서 시작해 10개 단체, 현재 그리고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연합하고 있고 조만간 또 다른 단체들이 계속 저희들의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13개 보건의료 연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안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의 강경한 저지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13개 보건의료 연대는 더욱 강력한 연대 총력 투쟁으로 간호법안 완전 철폐를 위해 맞설 것을 재차 천명하는 바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만 아니라 400만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보건의료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체 보건의료 직역들의 결기를 모아 간호법 완전 철폐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오늘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함께해 주신 13개 보건의료 단체 대표자분들과 함께 참석해 주신 임원분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호법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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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필수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의 공동상임위원장이신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님과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님께서 공동으로 출범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두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 선언문. 오늘 우리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간호법 제정 결사 반대! 반대! 13개 범보건의료 단체가 하나로 뭉친 이유다. 간호법은 무엇보다 1952년 제정된 이후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다. 의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켜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다.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간호협회는 의료법을 일제잔재라 모독하고 간호법이 보건의료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간호법은 결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70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악성 종양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의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을 폐기, 처분할 것을 촉구한다. 간호법은 또한 법원의 목적의 지역사회를 포함해 향후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난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장을 시도하는 한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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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간호에 전념해야 할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운운하면서도 때로는 진료 보조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심각하다. 방사선사의 업무인 영상장비 촬영을 생리기능 검사 등 임상병리사의 고유 업무인 각종 검사 업무를 간호사가 진료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하고 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는 등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119 구급대를 비롯한 응급구조 업무도 응급구조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마땅함에도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간호인력으로 함께해야 할 간호조무사에게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학력 상한을 제한해서 배움의 길을 차단하고 평생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만 하라고 종속의 권리를 씌우려 하고 있다. 초고령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장기 요양 분야도 간호사가 장악해서 기존 장기 요양 기관들의 권리를 침탈하고 요양보호사마저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만들려고 한다.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의 명분으로 초고령 시대 간호의 역할 증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속셈은 다른 보건의료 직종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여 간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뿐이다. 간호협회가 아무리 발톱을 숨긴다 한들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간호협회의 속셈을 모를 리 있겠는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하나로 뭉친 이유는 이렇듯 간호법이 초고령 시대 국민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법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 직종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대로 국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간호법을 폐기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은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할 경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즉각적으로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걸기 대회를 개최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단지 간호법 저지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보건의료인들의 국민의 건강을 향상하고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고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서 업무 침해를 방지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검사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가, 보건의료 정보관리는 보건의료 정보관리사가, 간호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응급구조와 환자 이송은 응급구조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각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고유한 전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역할 정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초고령 시대에 적합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지금의 의료법만으로는 초고령 시대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간호사의 역할만 확대하는 간호법이 초고령 시대 보건의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초고령 시대 보건의료의 미래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의료와 건강 돌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건강 돌봄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어르신들과 건강 취약 계층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고 건강 100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 중심의 제한적인 지역사회 건강 돌봄이 아니라 의료 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법 개정이다.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땀과 노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처우도 보장돼야 한다.
간호사만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인의 자긍심과 봉사정신으로 국민 건강을 보살피라고 하기에는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현재 의료 환경은 그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에 비해 너무나 열악하다. 보건의료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수가를 적정 수가로 바꾸고 각 보건의료 직업별로 업무에 따른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국고 지원을 통한 수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각자 하는 업무가 다르며 각 보건 직역이 처한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차이를 뒤로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와 역할 정립, 초고령 시대 의료 중심, 지역사회 통합 건강 돌봄 체계 구축, 그리고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 대안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초고령 시대에 바람직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간호법과 같이 어느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보건의료 인력 간 갈등과 불화를 조성하지 말고 의료 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라! 2022년 8월 23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결의가 담긴 출범 선언문을 낭독해 주신 두 분 공동 상임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힘찬 구호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제창에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좌훈정 투쟁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좌훈정 투쟁위원장님 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흔들고 보건의료인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을 처리시키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를 다같이 피켓을 높이 들고 뜨거운 함성으로 구호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간호사의 의사의 기사의 국민건강 위협한다! 불법으로 조정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간호협회 사무사역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우리 안정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안 결사 반대! 자, 여기 보이신 200여 분의 지도자들은 단지 200명이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인 400만을 대표할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저 국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른 직역 여자침해 간호법안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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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원정 투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연대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호법저지 보건의료연대 13개 단체장 및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저지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래 인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의 긴장 상황 속에서도 진료실과 업무 현장을 뒤로한 채 간호 단독법 처리라는 단결된 목표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13개 단체 대표자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간호사 단체의 직역 이기주의 결과물에 불과한 간호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국민 건강과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간 의료계는 간호를 의료에 분류하여 간호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간호사의 외연을 무한히 확장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설파해 왔으며 국회에 오로지 국민과 국민 건강을 위한 입법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입법 절차를 완전히 외면한 채 간호법안의 심의를 강행하였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본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어오던 범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였으며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간호법 철회 촉구라는 우리들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간호단독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던 1인 시위, 토론회와 수차례의 걸기대회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하면서도 절제된 목소리로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당부해왔던 것은 3년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간호단독법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노하였고 연대하였으며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의 사명을 다하고자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절제하며 다시 한번 국회에 믿음과 배려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는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의료계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결계하는 강력한 투쟁을 잠시 유보하고 출범식을 통해 우리 강력한 의지를 알림으로써 국회가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언제든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다른 단체 또한 마찬가지임을 선언하는 바 국회는 결코 이를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에 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극한 극한 대립에 치닫도록 만든 작금의 의료 환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열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요구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400만 회원의 보건의료연대는 지체 없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습니다. 한 직역이
자신의 직역의 단독법을 만들고 그 단독법에서 다른 직역의 직무를 명시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간호법 즉시 폐기하라. 감사합니다. 이강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간호 법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는 송대찬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모여주신 여러 13개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호 법안에 대한 대한병원협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제6차 대유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병원계와 모든 종사자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함께 협력하면서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그러한 보건의료인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간호사의 노고만을 앞세워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전격적으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에서 간호만을 별도로 떼어낸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다른 보건 의료인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이 이러한 범의료계의 우려를 갖다가 경청하고서 반드시 법률상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진지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건의료인 직역이 공감할 수 있는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이 아닌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의한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수급 계획과 함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대책 없이 의료 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입니다. 저희 치과의사들도 특히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돌봄과 간호의 현장에 간호사 선생님들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의료에 기반하지 않은 간호라는 단독 법안을 근데 간호법에 간호라는 정의도 없어요. 저희가 되게 황당해하는 지점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리고 저희도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의 업무의 범위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분들의 일을 뺏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13개의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과 연대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법 안에 돌봄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는데 이거를 왜 간호사 선생님들만 간호법으로 따로 돌봄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돌봄은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지역사회 돌봄과 지역사회 의료가 함께 결합하면서 여러 보건의료 직역들이 함께 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의료법 추가를 통해서 더 나은 돌봄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도 간호법이라는 단독 법안이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전면적으로 추가하고 보충하고 개정함으로써 함께 원팀으로서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연대해서 간호법 저지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새로운 총체적인 포괄적 의료에 관한 꿈을 같이 꾸고 같이 고민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요양보호사 정황회 회장 김영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간호법 때문에 자기 권익과 자기 권리 또 참정권, 자기 결정권이 침해를 받음으로 사회적 인식이 더 낮아지게 되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그 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법으로 제정할 때에는 유사 업종, 유사 기관 단체와의 합의를 거쳐서 상식과 원칙선에서 되어질 때 갈등의 요소가 없지만 간호사협회는 이런 상식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오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우리 여기 모인 13개 보건단체들의 권리가 침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민이든 누구든 좋은 의료 서비스와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직무 업종상 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단체들입니다. 여기에는 권리가 지켜져야 되고 주권이 지켜져야 되고 권익이 보호되어야만이 국민의 건강 그리고 좋은 서비스 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범단체는 이러한 침해가 일어나고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건 13개 단체는 우리 각자의 단체나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출범함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보건 13개 단체 하는 날이 맞구나, 저 일이 맞는구나, 저게 맞는 일이다 라고 듣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출범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도 우리의 권익과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나설 것이고 또한 보건 13개 단체 집행부에 어떤 의사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조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할 보건의료인 대표들이 오늘 민의전당 국회에 나와 국민 여러분들에게 간호법 저지에 대한 호소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0만 이상의 요양보호사, 80만 이상의 간호조무사, 20만 이상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14만 이상의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보건 양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온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하나로 연대하여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간호법이 전체 보건의료 직계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종국에는 국민보건 양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어느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간호직역의 확대를 통하여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 찬 위험한 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습되지도 않고 이에 따라 국가시험도 치르지 않는 분야, 초음파, 심전도, 엑스레이 이러한 분야를 진료의 보조라는 또는 의료인이라는 문구 뒤에 숨어서 타 직역을 침탈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국회에 주문합니다. 국회는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의사, 요양보호사,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을 폐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국회는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보건의료인들, 우리의 선언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은 철회하라!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 건강 위협한다! 불법으로 주장하는 간호법은 규탄한다! 간호협회 사례사역 보건의료 붕괴된다! 다른 직업 면회침해 간호법은 철회하라! 의료 현장 혼란 가진 간호법은 절대 반대!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 체계 붕괴된다!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은 결사 반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천병 응급구조사입니다. 병원 밖에서 응급 환자를 위해 가장 먼저 출동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이며 병원 안 응급실에서 의료인들과 함께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고자 고군분투하는 보건의료 인력 중 한 명입니다. 전국의 4만 응급구조사들은 간호 단독 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저희 응급구조사들이 왜 이토록 간호 단독 법안을 반대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호 법안의 가장 큰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존 의료기관 내에서 가능했던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던 진료의 보조 업무를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즉 의사가 곁에 없는 곳에서 최소한의 개입을 받고 시행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응급구조사들에게도 이 말은 곧 사형 선고입니다. 이 법안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도입 목적마저 훼손시키고 응급구조사들의 주 활동 영역인 119 구급대원, 해양경찰, 산업체 구조단, 응급환자 이송단 등 병원 전 단계의 환경이 줄 이루는 우리 응급구조사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법안입니다. 즉 병원이 아닌 병원 밖 지역에서 이미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응급구조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우리 1급 응급구조사가 마땅히 있어야 할 119 구급대원의 자리에 간호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자 간호협회는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구급차에는 의료인만 탑승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인인 간호사는 1급 응급구조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망언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보다 힘이 없는 다른 보건의료 직종을 무시하고 능멸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이 간호협회가 또 한 번 같은 수법을 동원하여 간호단독법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급 응급구조사의 직업적 사회적 역할은 의사가 없는 현장에서 의사의 권한을 일정 부분 이인받아서 제한된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매우 고난이도의 의료행위인 기관 내 삽관과 같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처치를 저희들은 대학에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간호사와는 다르게 정해진 몇 가지 수행 능력을 실기 시험을 포함하여 국가 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고 있는데 의사가 없는 현장에 나가서 응급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켜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라고 그런 명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전문적이고 이런 지식과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적인 응급처치 술기에 관한 교육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간호사의 본질이 다른 현장 전문 응급처치 업무를 간호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단지 의료인이라는 신분만으로 1급 응급사의 고유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며 이번 간호부반은 이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합니다. 간호협회 여러분, 국민들이 사랑하는 간호사는 침상 옆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평간호사들을 먼저 돌아봐 보십시오. 병원에서 탈출한다는 소위 탈임상은 지용순이라며 너도나도 병원을 떠나는 현재의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의 지역사회로의 무한한 업역 확장을 독단적으로 시도하지 마시고 다른 보건의료 동료들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태움으로 힘들어하며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먼저 위로하고 병원에 남아서 환자 곁을 지키게 하는 정책, 이런 정책을 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기존의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간호사들이 있어야 할 환자 곁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진정으로 간호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대한민국 간호사 여러분, 여러분이 보살피고 지켜야 할 환자는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보건의료 인력에 있어 누구 하나, 어느 집단 하나 환자를 이해하지 않는 집단은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안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며 간호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직업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발의된 간호법을 결사 반대하며 간호담독법안이 완전 철회될 때까지 13개 보건의료연대와 함께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박명아입니다. 저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의 입장을 선언문 형태로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3만여 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1만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의 일원으로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지금도 간호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추가하여 의료질 평가 자료로 제출하고 심평원은 교육받지 않은 불법한 간호사를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간호사와 복지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가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해당된다고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2002년도에도 간호사는 보험심사가 진료보조에 해당되어 보험심사 전문 간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본회의 강력한 투쟁으로 6개월 만에 법제처에서 의료법상 보험심사는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 겨우 그 불법 부당한 간호사의 야욕을 멈출 수 있었다.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간호 현장을 떠나기 위해 진료보조를 무기 삼아 어떤 일이든 누구의 일이든 간호사가 하는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간호사들의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간호법은 포괄적 업무인 진료보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비용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들이 언젠가 벌어질 간호사의 업무 침탈을 경계하며 고유 업무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간호법의 목적에 명시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간호 중심으로 낙인 찍어 국민에게 더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제안하여 간호사의 직역 확장을 위해 국민 건강을 뒤로하였다. 간호법은 간호 현장을 떠난 간호사를 고용하는 모든 기관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우선하도록 조용하여 타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존중과 협력을 통한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기존으로 하고 간호사 우선주의를 강조하였다.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교육받지 않은 간호사가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도록 두어 보건의료 데이터를 쓰레기로 만들고 국민건강 데이터가 교류되고 연계되는 이 시대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와 1만여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법 제정으로 분업화 전문화를 통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산업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붕괴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기에 간호법 차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의 요구사항이 관찰될 때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한치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간호법 폐지하라! 예, 저희 단체 장기요양은 4개 단체가 있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입장문을 준비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 집회를 저희도 했지만 가슴 아픈 날입니다. 함께 일하는 우리 간호사들이 그들만의 그런 영역을 차지하고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같이 싸워야 된다는 게 사실은 가슴 아픕니다. 우리 간호조무사협회 법인화할 때 반대하고 그들의 그 행동이 그동안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든 보건의료 또 복지의 영역에서 함께하는 이들과 어쩌면 가슴 아픈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설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내 살을 깎아와서 또 나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사회 이 국회의원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법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과연 공정한가? 그 기초조차도 잊어버린다면 그들은 국회의원 자질이 없는 겁니다. 이 간호법안은 이 자리에 선 단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많은 국민이 함께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것은 특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수가에 낮은 임금으로 함께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만 만약에 높은 임금을 주고 많은 영역에 침탈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더 확장한다면 이것은 전체 보건의료 복지를 전체 붕괴시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혜 법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그 부분에 공감해 줄 거라는 생각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고 이 법안을 만약에 통과시키는데 결의하는 의원들은 정말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자리에 두 번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나갑시다. 예, 장시간 이렇게 서 계셔서 짧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제가 장기요양기관 협회장 최장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에서 왜 이 자리 섰느냐? 그야말로 이거는 간호사법이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장기요양 우리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복지 마인드가 아주 투절한 우리 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또한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고 장기 요양에서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와주는 게 우리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지금 우리 장기 요양에 들어와서 그 위에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의사 지시를 받고 일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장기 요양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호사법을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절대 저희들은 간호사들의 이 형태를 두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권기를 바라며 또한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다 함께 앞장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간호사법 절대 반대하며 앞으로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장선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불법으로 조장하는 간호법은 규탄한다! 간호법의 독선 추진 우려책에 동의해야 된다! 국민적인 위협하는 간호법은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